안녕하세요.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. 한 주 잘 지내셨죠? 국내 주식시장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주고는 있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코스피 지수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볼게요. 자, 코스피 지수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. 오늘도 출발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. 오늘 출발 괜찮았었는데 좀 밀려나는 모습이에요.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방산주 그리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대형주들 쪽에서 치고 가주면은 계속 갔을 텐데 오전에 이게 치고 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뭐 2차 전지 쪽이 장중에 많이 떨어진 데다가 또 방산주도 부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이제 오전에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오후 들어서 월말이다 보니까는 월말 효과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. 어쨌거나 지금은 아직은 저항권에 머물러 있습니다. 이게 저항권 돌파가 확인이 안 되면요. 사실상 우리가 베팅하기가 좋지는 않거든요. 지금 이 저항이 뚫리지가 않는다면 언제든지 시장은 현재의 추세, 약간 하락 구도에 있잖아요. 이게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3천선 가까이까지 시장이 밀려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지금은 좀 관망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. 아직은.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를 좀 볼게요. 전체적으로. 종목들 분위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리가 수급 여건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시가총액 1, 2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. 시장에서. 삼성전자의 모습도 좀 반등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또 본격적으로 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주에 SK하이닉스는 역할을 할 만큼 했단 말이죠. 중간 배당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고 오늘도 좀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살아날 가능성 뭐 좀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직도 좀 미지수예요. 알 수가 없어요. 지금도요.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시가총액 1위 탑 13%의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에서만도 15%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좀 반등을 할지 내려갈지 삼성전자가 애매하단 말이에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디로 튈지에 대해서 당장 뭐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또 방산주가 막 조정을 끝 마무리하고 치고 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. 오늘도 밀렸어요. 뭐이 월말 효과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현대로템이나 LIG넥슨, 뭐 LIG넥슨 정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또 현대로템은 부진했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확 튀어오르겠다 아니면은 좀 더 밀리겠다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어요. 그리고 하나오션, 중공업, 조선주 중에서 탑이었던 하나오션도 한미 정상회담이 나 이후에 더 오르지를 못했으니까 재료 노출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. 별게 없었네? 아는 부분이네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근데 또 반면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얘기 나오고 하면서 삼성중공업부터 해서 다른 이제 현대중공업, HD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조선기자재 이런 쪽들 뭐 삼성엠텍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범한 퓨얼셀도 크게 올랐고 한화엔진이 또 하나오션보다도 한화엔진이 급등해서 나가고 있고 이런 좀 기자재 쪽 업종들이 크게 살아나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은 참 지금 시장이 어디로 튈 것인지 또 주도주가 누가 될 것인지 애매해요. 그걸 알아맞추기가 그런 상태입니다. 이건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. 코스닥도 오늘 좀 밀렸는데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오른 거고 그 밑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크게 떨어졌고요. 뭐 펩트론부터 해서 뭐 쭉쭉쭉쭉 밀려나고 있단 말이에요. 어,
이제 시가총액들이 높은 종목들 대부분이 좀 부진했고, 그 뒤로 좀 올라오는 종목들, 많이 안 올랐던 종목들, 오히려 그런 종목들에서 테크윙이라든지 HPSP 뭐 그런 종목들이죠. 살아나고 있어요.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냐, 또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시적인 반등이냐, 그것도 알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아직은 어,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은 하기는 어렵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결론을 좀 놓고 보자고요. 결론적으로 코스피가 빠질 거냐 오를 거냐를 놓고 본다면, 만약에 코스피가 빠질 거였다면 과연 이번 주에 조선기자재 조선주들 흐름이 올라갔겠느냐는 거죠. 또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21%나 올랐어요. 현대중공업이 뭐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르긴 했는데 HJ중공업도 조정 보이고선 또 확 치고 간단 말이죠. 현대중공업에도 오늘 장중에 또 연중 신고가가 나왔었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시장의 어떤 수급 주체들은 계속 어딘가로 공략은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. 놓아 버렸을 거면은 사실상 뭐 이런 조선주 너나 할 거 없이 다른 업종들도 그냥 다 놔버렸었겠죠.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좀 저항권에서도 어느 정도 지탱되고 있다는 것은 저가 매수세도 있는 거고요.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. 뭐 거래량은 많이 줄었지만은 뭔가 시장에 대해서 천천히 조용히 매집을 해내고 있는 주체들은 존재를 한다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빠지는 차원에서의 공략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조정이 좀 있더라도 3천선까지 조정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시 치고 갈 수 있다. 아니면 뭐 조정 없이도 지금 바로 치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.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종목 발굴을 다시 해야지 된다는 거죠. 종목 발굴을 슬슬슬슬 하나씩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실적도 중요하고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중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. 우선은 조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조선 업종들 움직이는 게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한단 말이에요. 조선 기자재 쪽도 마찬가지고.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방산과 관련돼서 방산 뭐 소형주들도 마찬가지고.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2차전지 한참 막 다 오르고 나서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리튬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2차전지 뭐 패키지 업종이라든지. 그러니까는 조선하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한참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봐요. 실적까지도 좋으면 좋겠죠. 안정적인 건 이제 뭐 하나엔진 같은 경우들이 안정적일 수 있을 거고요. 하나엔진도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분명한데 겨우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실적이 좀 늘어나고 내년에 좀 많이 늘어나겠죠. 그런 예측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뭐 30배 넘어가는 PER이 낮은 건 아니죠. 그렇지만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를 봤을 때 성장성이 확실하고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치고서는 낮다는 거죠. 낮아요.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. 그리고 이게 수주 모멘텀이죠.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은 뒤에 붙죠. 수주 난 다음에.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뭐 수주 실적들 보고 그러면은 월등히 높은 실적일 수 있고요.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30배 넘는 PER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수주로 평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 수주된 내역들에 대한 현재의 실적인 거니까요. 뭐 조선기자재 쪽에서 볼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실적 측면에서
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뭐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 오늘 뭐 4% 오르면서 또 한국카본이 신고가잖아요. 한국카본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다른 뭐 조선 업종에 비해서는 낮죠. 어떻게 보면 특수 소재잖아요. 한국카본도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쪽부터 해서 차근차근 종목들을 발굴해 나갈 타이밍이라고 봐요.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지금 뭐 조정을 보였지만은 이게 방산주들이 사실상 산업 측면에서 뻗어나가면 더 뻗어나가야지 죽어갈 이유는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. 지금 밸류에이션이 조선주의 밸류에이션보다 낮아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.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방산주도 여전히 더 올라야지 맞다고 봐요. 올라갈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. 실적이 감소할 시기가 가늠이 안 돼요. 계속 높아질 가능성만 있죠. 그래서 방산 쪽도 계속 좀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. 방산주에서도 뭐 우리 현대 종목이 왜 없어졌냐? 현대로템도 참 눈여겨볼 종목입니다. 이번 주도 강했죠. 밸류에이션적인 여유도 있는 것 같고요. 아무튼 간에 뭐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이라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갈 것도 아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아까도 뭐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도 보면은 기회가 또 찾아올 것 같아요. 물론 HD 저 뭐야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잘 가져야지만 또 덩달아 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종목 발굴은 좀 그 부수적인 종목들 반도체 부수적인 종목 저런 방산 또 부수적인 종목 조선 부수적인 종목 그런 종목들에서 발굴을 해도 수익률 게임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은 계속 메인 쪽에서 먹었다면 이제는 뭐 다른 좀 곁들이는 쪽에서 종목들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정도에는요, 뭐 직접적으로 그런 뭐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할지 직접적으로 좀 종목들을 좀 살펴봐도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좀 좁혀 나가고 어떤 업종 그리고 또 거기 섹터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선 오늘처럼 이제 곁들이는 종목들 조선 기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도 반도체 뭐 부품 쪽이나 아니면은 뭐 소재나 이런 쪽이라든지 방산도 방산 쪽에 납품을 하는 센서나 뭐 그런 쪽이라든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쪽도요.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. 다음 주 한번 기약해 보죠. 시장도 한번 얼마나 안정을 찾는지 보고요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.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